이제 여러분들이랑 같이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은영의 화해 이거를 이제 유튜브에 이렇게 검색을 해보니까 다독다독이라는 유튜브 채널에서 게스트로 출연을 해가지고 1시간이 넘도록 인터뷰식으로 이 책에 대한 내용을 이제 거기 나오는 스태프들이랑 같이 본인들의 경험에 대한 거 공유하면서 질의응답식으로 하는 코너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굉장히 유용했었는데 여러분들하고도 오늘 여러분들의 삶으로 같이 적용해서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은영의 화해 이 챕터는 첫 번째가 부모, 그러나, 그래서 나, 그런데 다시 또 부모, 또다시 나. 그러니까 나로 시작해서 나로 끝나는 거긴 하지만 지금의 현재의 나는 어렸을 때 부모로부터 선택받기 이전, 이후, 그리고 성장했을 때 어른의 나이니까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이 훨씬 더 많은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파트 1에서 부모인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부모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한 주 동안 지내면서 혹시 오은영의 화해, 그리고 부모였던 나의 부모, 그리고 현재 내가 부모 된 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경험이 있을까요? 따로 바빠서 구체적으로 하지 못했는데, 어, 이제 한 번은 좀 약간 얼마 전에 발끈을 넣고, 지금 좀 엄마한테 맞춰주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음, 어, 이제 김장 날짜를 정하는데, 이제 그런 것도 네, 살짝, 네. 아, 원래 지난주에 사실 하기로 했었는데요. 엄마가 네, 이제 좀 아프시다고 음, 좀 옮기셨어요. 요즘 몸이 좀 안 어, 좋고 감기 몸살이 있어서 옮기셨는데, 음, 근데 이제 제가 다음 주에는 친구들 약속이 있는데, 그날 하자고 해서, 안 된다고 어, 친구들이랑 서울에서 이제 어, 오랜만에 보는 음, 거라고. 그랬더니, 그래서, 아니, 엄마는 친구들 만날 때 그게 정말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저 친구들도 중요한데, 그렇게 얘기를 하면 어떡하냐고. 그랬더니, 그걸로 약간 시기가 있었는데, 음, 제가, 어, 그냥 좀 약간 숙이고 들어갔죠, 이번에는. 네. 제가 잘못했다고, 좀 어쨌든 약간 숙이고 들어가고, 그냥 엄마 입장을 좀 많이, 요즘 몸도 안 좋다고 해서 엄마 입장을 많이 존중해 주려고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음, 긴장은 좀 한 12월 초에 하긴 했어요. 네. 저희랑 같네요. 아, 네. 음, 음. 저도 지금 현재 제 위치가 위에 부모도 있고 밑에 자녀도 있고 완전 낀 세대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양한 역할을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여러모로 또 생각하는 그런 기회 또는 이런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오은영의 화해 이 책을 읽으면서. 그래서 부모님은 어떻게든 자녀들한테 뭐를 이렇게 해주고 싶어 하는 부분이 있기도 하지만 다 상황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들을 서로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은 없을 텐데 그래도 표현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표현을 어떤 식으로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것이 조금 더 엑셀런트하게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지난 파트 1 시간에 부모다운 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나눴었어요. 그래서 엄마가 또는 아빠가 어렸을 때 나한테 왜 그랬어? 이렇게 물어봤을 때, 난 기억 안 나는데? 이렇게 시침이 뜰 수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받았던 경험에서 아픈 상처나 감정이나 이런 것은 부모가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나 자신의 자존감 회복을 위해서 표현을 꼭 하는 것이 좋다.
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아팠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예, 중요한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 파트 2에서는 그래서 나 자신은 당신 탓이 아니에요. 그때 당신은 어쩔 수 없었어요. 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혹시 이런 부모님이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을까요? 내가 너희 때문에 내가 죽지 못한다. 나 혼자 있었으면 얼마나 편한데 어떻게 보면 너희가 혹처럼 달려가지고 내가 죽지도 못하고 마지못해 산다. 이런 말을 하는 엄마의 사례가 이 책에 나와요. 그런데 이 사례의 엄마는 남편이 도박 중독자인 거예요. 그런데 이 도박 중독자가 이 사례의 어머니, 이 여자를 계속 폭행을 하는 거죠. 근데 자녀들은 아버지가 엄마를 때리는 거를 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엄마는 생계를 유지해야 되니까 아빠가 십몇 년 동안 계속 도박 중독자로 일을 안 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엄마는 맞아가며 생계를 유지해요. 그러면 자녀들은 속된 말로 줄을 어느 에 서야 될까? 아빠 편에 서야 될까? 엄마 편에 서야 될까? 이런 사례가 나와요. 그런데 이제 이 사례의 주인공인 이 어머니는 좀 부당해도 집안의 평화를 위해서 내가 참고 견디기만 하면 되는 건가? 이런 이제 고민을 가지고 오은영 박사님을 찾아간 거죠. 근데 이제 오은영 박사님은 결국 부모가 아이한테 절대 하지 말아야 되는 말이 이건 거예요. 너희 때문에 내가 죽지 못한다. 이 말을 자녀가 들었을 때 자녀 입장에서는 어떤 거를 경험하게 될까요? 그러면 그 자녀가 다시 부모가 됐을 때 또 어떤 감정, 어떤 생각으로 그 부모의 입장을 서게 될까요? 그래서 이 사례의 주인공 어머니의 인생에 대해서 살펴보는 그런 장수가 좀 많기는 해요. 거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랑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 어머니가 그렇게 버텨왔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뭘까? 그건 바로 주변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 이것을 이제 인생의 걸음으로 삼아서 힘을 내서 계속 버텨오며 인생을 살아왔던 겁니다.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일을 참고 견디는 것, 이것만으로도 내가 존재를 인정받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 남편이 도박 중독자고 자녀들을 양육해야 되는 가장, 경제적인 책임을 지어야 하는 가장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억척스럽게 그렇게 살아 버틸 수 있었던 거는 다른 사람의 인정과 칭찬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 자존감, 존재감, 필요한 존재라고 느끼는 거. 이렇게 계속 생각하면서 버텼던 거죠. 그런데 이 사례의 여주인공한테 오은영 박사님은 이건 정말 가여운 거다. 가여운 인생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강조했던 거는 뭐냐면 칭찬 따위로 존재를 인정받기 위해서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칭찬에 의지해서 내 안에 해결되지 않은 핵심 갈등을 적당히 봉합하고 넘어가려고 하는 일은 이제 그만둬라. 라고 솔루션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박 중독자인 남편한테 선을 제시하기보다는 내 마음에서 먼저 선을 그으라고 해요. 왜냐하면 문제의 근원은 내가 아니라 남편의 도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자녀들도 그리고 나와 남편도 전체의 내 가족이 행복할 수 있는 옳은 기준을 제시해야 된다. 그러면 이 옳은 기준에 상대가 협조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 기준을 계속 조금씩 나눠서 세부 사항을 늘려가라고 해요.
그래야 삶이 행복해지고 남편도 나를 약간 어려워하게 된다. 그래서 자녀들한테도 옳은 기준을 알려주어야 된다라는 것을 똑똑하게, 냉담하게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한테도 이 어머니가 이제 아버지가 그동안 도박 중독으로 수십 년간 그렇게 살아왔지만 현재는 도박 중독을 이제 나름대로 중독에서 벗어나려고 노력을 하고 있으니 아버지를 조금 이해해 달라라고 얘기하는 거 이것은 옳지 않다라고 제시를 하라는 거죠. 그렇다면 나는 어린 시절에 부모님한테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 참아본 경험이 있는지. 이 사례를 봐서는 부모의 행동이 옳지 않으면 옳지 않은 거다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과거에 도박 중독자였던 아버지가 지금은 도박을 끊었으니 옛날에 비하면 얼마나 나은 거니?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말하지 말라고 해요. 왜냐하면 겉으로 포장으로 보여지는, 비춰지는 말은 어떻게 보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그 본질은 두려움이라는 것이 아직도 그 내면, 말 표면 아래 예,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자녀가 느끼는 분노, 불만을 기본적으로 인정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두둔하려고 하지 말고 아빠가 그렇게 도박 중독으로 우리 가정을 책임지지 않았던 거. 그러니까 아빠가 해야 될 역할을 안 했으니까 화나는 게 당연해. 엄마도 이건 아빠가 고쳐야 한다고 봐. 라고 자녀한테 분명하게 얘기를 해주고 자녀가 느꼈던 그런 감정을 그대로 인정해 주라는 얘기예요. 가장 중요한 건 부모에게 맞추려고 하지 말고 그 맞추려고 했던 그 무의식적인 방어 기제는 나쁜 상태로 후퇴할까 봐 두려워서 본질을 직면하지 못하고 회피하는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나 자신이거든요. 그래서 내 자신이 소중하다는 생각을 가져야지만이 그 정확한 기준을 또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 자신의 소중함을 먼저 생각하고, 네, 그리고 나서 힘을 기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의 경험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보고 적용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은데, 어린 시절에 이 사례에 나온 여자가 계속해서 남편한테 폭행을 당해요. 그런데 내가 만나는 사람마다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나는 복도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여겨질 정도거든요. 그러면 나는 부모에게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 참아본 경험이 있나?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라는 이런 단어가 조금 나랑은 거리가 멀다고 느껴질 수도 있지만 부모한테 미움받지 않으려고 내가 실제 속마음을 표현하지 못한 적이 있나? 이렇게 질문을 바꿔봐도 될 것 같아요. 네, 저 권은지 같은 선생님. 경우는 네. 이제 저기 그 동생하고 예전에 갈등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음, 부모님이 네, 오해도 있었고 또 저의 네, 진실을 몰라서 제가 억울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어릴 때부터 계속 그런 일들이 가끔씩 이렇게 좀 반복되어진 것 같아요. 네, 동생은 키도 크고 얼굴도 예쁘고 말도 잘하고 부침성도 있고 막 이러다 보니까 동생은 네, 항상 좀 예쁨을 받는 어 특히 엄마한테 되게 예쁨을 받는 딸이었었어요. 근데 그것을 저도 인제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음, 제가 동생보다 잘하는 게 공부였었어요. 그래서 네,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해 가지고 성적이 나오고 상을 타오면은
그때는 엄마가 막 자랑하고 음, 인정해주고 음, 어, 좀 칭찬도 듣고 음, 동생보다 내가 잘하는 게 있다는 어떤 그런 좀 위안도 있었고 네, 음, 그래서 좀 저는 그렇게 계속 음, 자랐던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인정 욕구,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런 게 이제 내 존재감, 존재 가치감을 나도 느끼기 위한 거잖아요. 네, 이 다음 주제에서도 또 연속해서 나오긴 하는데 그때 한 번 더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나눠주실 분 계신가요? 조현미 선생님은 부모님한테 미움받지 않기 위해서 나름 내가 애써 본 경험이 있나요? 네, 저도 좀 비슷한데, 어, 이제, 그런, 남동생이었는데, 어, 동생은 머리가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머리가 좋았고. 그래서 빨리빨리 습득을 했는데, 대신 노력을 별로 안 했어요. 그래서 음, 약간 잔머리를 쓰고 약간 그런 음, 스타일이었는데, 근데 커서는 또 달라졌는데, 어렸을 때는 이제 똑똑하니까 너무 쉬우니까. 근데 오히려 저는 되게 좀 느렸는데, 어, 더 열심히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잘 음, 못하는데, 1, 2학년쯤 많이 늘었는데, 오히려 이제 3학년 이후에는, 공부를 되게 노력하고 했던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음, 부모님이, 어, 저도 소중하다. 그런 걸 좀 느끼게 하기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그렇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저랑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저도 밑에 남동생이 있고, 남동생은 머리가 진짜 비상해서 한 번 외운 거는 잊어먹지도 않고 TV에서 나오는 노래 가사도 어쩜 그렇게 한 번 들은 거 가지고 그렇게 잘 따라하는지 하는 것마다 이제 머리가 좋다, 비상하다, 칭찬을 막 계속 듣는 거예요. 근데 저는 아무리 노력해도 외워지지도 않고 아무리 노력해도 쫓아갈 수 없으니까 그렇게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거 칭찬 하나 받으려고. 음, 그렇군요. 이제 다른 챕터이긴 한데, 자꾸 나쁜 남자만 만나게 돼요라는 이 사례의, 주제가 고민이 이거였습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삶이 이렇게 고달플까? 이것도 이제 앞에서 나온 그 사례의 주인공이랑 크게 다르지 않아요. 어렸을 때 받은 상처나 충족되지 않은 그런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같은 패턴의 실수를 계속 반복하는데 그 실수가 바로 나쁜 남자만 계속 내 눈에 들어온다는 거죠. 그것을 이제 강박적 순환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런 강박적 순환은 내가 원하지도 않는데 계속 같은 부류의 사람들만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본인이 버림받고 거절당하는 것을 극도로 두려워하는 사람일수록 버림받지 않으려고 애쓰는데 모든 에너지를 총동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말도 못하고 당연히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인데도 주장하지도 못하고 기분 나쁜 이런 내색조차 비추지 못하는 거예요. 아주 가깝고 중요한 대상으로부터 버림받고 거절당한 경험이 많으면 많을수록 다른 사람들이 조금만 친절하게 대해주고, 아, 나를 정말 존중해주는 사람이다. 이것을 또 사랑하는 거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아, 이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나는 버림받지 않을 거야. 라고 한 장면만 경험하고 나서 이제 확대 해석하는 그런 오류를 범하는 거죠. 왜 그럴까? 이런 사람들을 강박적 순환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왜 나는 그런 사람들한테만 유독 관심이 가고 계속 이런 사람들만 내 주변에 있는 걸까? 거기에 대한 해답은
자신을 온전하게 수용해주는 그런 사랑에 대한 결핍이 너무 컸기 때문에 그런 결핍을 채워주는 사랑을 절실히 원했기 때문에 그런 결핍을 채워주는 사랑을 그 사람이라고 착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남편의 힘의 내적 균형을 찾으세요 라는 솔루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편으로부터 계속 매맞고 경험하고 사는 그런 인생을 가진 사람이라면 결국은 나는 이렇게 살면 안 되는 존재다. 누구도 감히 나한테 함부로 할 수 없다. 라는 것을 내 스스로 정하라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내 내적 힘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내 스스로의 힘을 가지려면 나 스스로한테 너는 정말 사람들이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야 라고 나한테 내가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그런 표현을 실제로 이렇게 생각해보고 따라해보세요 라고 했을 때 잘 못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나는 소중하고 존귀한 존재라서 어떤 상황에서든 버려질 수 없다. 근데 수없이 버림을 받았다고 느끼면서 살아온 지난 인생이 절대로 내 잘못이 아니다. 마음이 약해지고 겁이 날 때마다 항상 되뇌이라고 해요. 어떤 걸 되뇌이느냐? 나는 이렇게 살면 안 되는 존재다. 누가 막대하고 누구한테 맞고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존재다라고 되뇌이고 누구도 감히 나한테 함부로 할 수 없다. 나조차도 내가 막 대해서는 안 되는 존재다라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긴 모습이나 가진 것, 배운 것이 어떻든 간에 사람은 언제나 존중을 받아야 된다라고 솔루션을 내리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권영신 선생님한테 이제 조금 더 이런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봐요 라고 했던 주제가 바로 이거예요. 조금만 이해받지 못해도 버려졌다는 느낌이 들어요 라는 사례예요. 나는 왜 이런 사소한 일에도 화가 나지? 이런 질문과 생각과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한 그런 사례였어요. 아무 일도 아닌데 나는 괜히 화가 나고 내가 버려진 것 같고 내 의견은 소중하지도 않다라고 느껴지는 그런 사례였어요. 그래서 이 사례의 주인공 그녀에 대해서 이 한 여자에 대해서 잠시 나눠보면 그녀는 자신의 감정이 어떤 것이든 상대방에게 완전히 받아들여지지 않고 방치됐다. 라는 그런 느낌을 가졌다라고 해요. 근데 그녀가 쓰는 용어가 방치예요. 근데 방치라는 그 사전적 의미를 보면 누구에게도 돌봄받지 못하는 상태, 이것을 방치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사소한 일상에서도 방치된 듯한 고통을 느끼고 있는 거죠. 그런 고통을 느끼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누군가와 가까워지는 게 매우 두려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은영 박사님이 질문을 하는 게 있어요. 인간으로서 느끼는 희로애락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충분히 이해받아 본 경험이 있냐? 이런 이해를 받아보지 못한 사람은 자신의 감정에 대해서 확신을 갖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여자에게, 그녀에게, 솔직하게 남편한테 얘기를 하라. 어떻게 표현을 하는 것이 좋을까? 느낀 그대로. 그래서 남편이 자신을 방치한다고 느껴서 주체하기 어려울 만큼 화가 났다. 내가 왜 화가 났는지를 모르겠지만 방치한다고 느껴서 주체하기 어려울 만큼 화가 났다. 이것을 남편한테 한번 표현해 보라고 한 거죠. 그랬더니 남편은 뭐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솔직하게 자신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연습을 해보세요라고 이제 솔루션을 제시해 줬습니다. 나를 존중하고 사랑해주는 사람이 옆에 있다면 그 사람에게 연습을 하라고 해요. 그래서 이 사례는 남편으로부터 이제 화가 난 이유가 내가 방치당한 그런 감정 때문에 화가 난 거. 그렇기 때문에 남편한테 얘기를 해보라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하죠. 여보, 당신이 이런 말을 할 때 나는 방치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이상하게 당신이 나를 버린 것처럼 느껴져. 라고 솔직하게 말해보라고 해요. 그러면 그 남편은 이렇게 대답을 할 거라고 제시를 해주고 있어요. 그럴 리가 있나? 내가 당신을 왜 버려? 나는 당신을 놓지 않아. 다른 의도 없이 한 말이야. 라고 대답해 줄 거라고 제시를 해줍니다. 근데 이런 사람이 만약에 옆에 없다라고 하면 일기장에라도 적어보라고 해요. 일기장에 나를 존중해주는 사람이 누군지 밝히고 그 사람을 믿고 내가 느끼는 실망감, 공허감, 버려진 듯한 감정, 그런 감정에 대해서 이제 일기장에 적으면서 다 말해보라고 합니다. 일기장에 연습한다면 그 대답을 적고 스스로한테 반복해서 말해주라고 해요. 나를 존중해주고 사랑해주는 사람이 해주는 그런 메시지가 어떤 메시지였으면 좋을지 그것도 한번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나를 방치했다는 그 느낌은 나를 버릴 것 같고 내가 버려질 것 같고 내가 느끼는 이런 감정들이 지금 너무 확대해서 어, 방치라는 단어를 쓴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나만이 느낀 그런 오해의 하나의 화였다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은 실제 생활하시면서 다른 사람은 그렇게 느끼지 않았지만 내가 느낀 경험이 정말 확대해서 생각해 본 그런 감정을 경험해 본 적이 있었을까요? 네, 권영신 선생님. 권영신 선생님. 네. 네, 나는 사소한 것에 화가 난 경험이 있었을까요? 어, 네, 있죠. 있는데, 이제, 화가 난 그 이유가 같은 좀 안 좋은 감정에서 이제 몇 번을 참아요. 한 세 번, 네 번 참다가 그 상황이 또 되면 화가 나요. 그래서 막 표현을 한 적이 있어요. 쟤는 왜 내 마음을 몰라줄까? 막 그러면서, 어, 나 진심을 몰라주는 것 같아. 이러면서 음, 화가 났던 음, 적이 있어요. 음, 내 진심이 뭐라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표현해 본 적은 없으셨어요? 네, 제가 그런 게 좀 서툴러요. 그래서 혼자만 속상했지, 그 친구한테 얘기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게 중요해요. 예, 내 진심이 뭔지를 당연히 알아주겠지. 그건 내 기대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그 기대에 미치지 못하니까 화가 나는 거고, 이제 화가 그 사람이 표현한 거가 또 내 기대에 맞지 않고 그 기준에 적합하지가 않으니까 나는 계속 목마른 거죠.
그래서 그런 결핍을 충족해 줄 때까지 계속 나는 화를 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 진심을 아예 다이렉트로 난 이런 걸 원해. 나는 너가 이렇게 표현해 주는 거를 바래. 내가 원하는 건 이거야. 라고 그 사람이 알아줄 때까지 기다리기보다는 내가 먼저 표현하는 게 훨씬 더 편하고 빠르고 네, 바로바로 채워지니까 그게 좋아요. 네, 이거는 훈련이에요. 연습. 그래요. 계속적으로 아이메시지를 해보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 아이메시지라는 게 화가 났을 때도 되게 잘 통해요. 왜냐하면 주어 자체가 나잖아요. 아이. 네, 나는 이렇게 이렇게 생각해 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아이 메시지가 주는 그런 연습에서는 내가 경험했던 상황에 대해서 내가 어떤 생각과 어떤 감정을 했는지 그 문장 안에 다 들어가요. 그래서 듣는 사람 입장에서도 아, 그럴 수밖에 없었겠네 라고 동의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아이메시지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치미를 떼거나 내가 언제 그랬어? 이렇게 반박하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메시지를 못하는 이유는 내가 힘이 없어서 그래요. 내가 조금 더 힘을 길러야 당당하게 아, 나는 그렇게 느꼈어. 나는 이렇게 생각했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자존감이 낮거나 힘이 없다고 여기는 사람은 아이메시지 사용을 못해요. 그래서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그런 훈련들을 하는데 그 훈련을 하는 데 있어서 말로 표현을 못하면 일기장에 그 노트에 적어보는 거 이것부터 시작하라는 거죠. 그래서 솔직하게 내 상태를 이야기해보는 연습을 해보라는 것이 아이메시지를 계속해서 연습하는 거, 이것을 이제 추천해 드려요. 이 책을 읽기 이전에 불안하니까 사람이다, 또 내면 소통, 또 본질 육아, 여기에서 말한 것이 거의 다 이제 자존감이고 회복 탄력성이에요. 그런데 이제 회복 탄력성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긍정적인 그런 마음가짐과 핵심 신념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가치, 기준, 이런 신념이 얼마만큼 확고하고 긍정적이고 힘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자존감도 회복 탄력성도 그게 다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모든 책에서 일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존감을 조금 더 향상시키기 원한다라고 하면, 네, 내가 나 스스로의 상태, 내 감정, 생각, 이것을 표현해보는 연습을, 훈련을 하루에 한 줄이라도 적어보는 거, 네, 그게 중요할 것 같아요. 또 상대방한테 사소한 것, 이런 것들로 인해서 화가 난 경험이 있으면 또 말씀해 주실까요? 저는 인정 욕구가 강해서 그런지, 네, 이런 경우도 그렇지만, 네, 주변 사람들이 칭찬받지 못하면 상대적으로 뭔가 더 비난받는 듯한 느낌? 얘기하지 않아도, 음, 좀 부럽고, 뭔가 질투나고, 약간 그런 마음? 그래서 음, 그렇지 않고 싶은데도, 그러니까 다른 옆에 가까운 사람이 칭찬받으면 저는 오히려, 어, 위축돼요. 왜 위축되는 것 같아요. 더 음, 열등감? 그런 것도 느껴지고, 음, 이런 음, 거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네. 음, 이것도 자존감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럼요.
네, 이제 조현미 선생님은 금요일 날 네, 저 만나실 거잖아요. 네, 네, 그때 이제 이고그램이랑 오케이그램 이런 검사를 하면서 분석을 해드릴 건데 네, 지금 말씀해 주시는 그 부분은 음, 열등감이라고 하는 거는 음, 기본적으로 I'm not okay가 깔려 음, 있다라고 볼 수밖에 음, 없어요. 음, 그런데 실제로 객관적으로 검사를 했을 때 이제 그 결과로 분석을 해드릴 거니까 지금 음, 느낀 그런 감정들이 현재에는 얼마나 미치고 있나 이런 것까지도 연결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음, 네, 기대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지효 선생님 계신가요? 어, 이 오은영의 화해 이 책에서는 부모를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그리고 또 이제 나는 엄마처럼 살지 않을 거야, 아빠처럼 살지 않을 거야 라고 하지만 어느 순간 보면 내가 똑 닮아 있는 그런 모습들을 어, 순간순간 발견하게 될 때 흠칫 놀라게 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그렇게 살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뭘까? 그런 부분들을 이제 풀어나가고 있어요. 오은영의 화해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이제 포커스가 나 자신한테 맞추는 거니까요. 부모로부터 영향을 받아서 내가 위축이 되어 있든 아니면 열등감에 가득 차 있어서 나를 보지 못하고 주변 사람들의 어, 시선을 조금 더 포커스를 맞췄다라고 하면 보다 이제 앞으로는 나한테 포커스를 맞추고 나한테 집중하고 이제 부모님이 나한테 관심을 갖지 않고 인정해주지 않았던 그런 경험들이 많았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의 내 부모는 이제 나한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라는 걸 현실적으로 직시하라고 해요. 금방 조현미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김장을 하더라도 엄마의 그런 컨디션 자체가 많이 좋지 않다 보니까 엄마한테 맞출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는 하지만 어찌됐던 부모이기 때문에 자녀로서 이제 그런 도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맞춘다라고 저는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그런 전반적인 것을 생각을 해야지 예, 나라는 존재가 무시당했다? 이렇게 또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인정해주지 않고 다른 사람만 더 신경 써주는 것 같다. 라고 생각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또 오해일 수 있는 부분인 것도 있으니까 그것으로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을 한 번 더 강조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당신 탓이 아니에요. 그때 당신은 어쩔 수 없었어요. 그래서 나라는 사람을 이제 표현해 보는 거 점점 더 열심히 찾아보고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기르기 위해서는 내 신념, 내 기준 이러한 것들이 올곧게 서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내 존재감, 내가 먼저 소중하다라는 것을 미리 파악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파트는 그런데 다시 부모라는 파트예요. 두려워 마세요. 당신 아이는 당신과는 달라요. 내 부모가 내가 만족한 부분도 있지만 만족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내 자녀가 내가 만족하지 못하는 부분을 또 이제 답습할까 봐 그런 부분들이 이제 걱정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은 미리 네. 그리고 불안이라는 거가 지금 현재 경험한 부분에 대해서 불안이 아니라 막연한 거, 미래에 대한 거,
이런 것들로 이제 불안이 또 찾아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다시 내가 부모된 입장에서 자녀와 함께 생활을 했을 때 그렇게 경험하게 되는 그런 부분들, 그런 사례들에 대해서는 파트 3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내 엄마 같은 엄마는 되고 싶지 않다는 당신. 아이는 절대 당신처럼 크지 않을 거예요. 두려워 마세요. 왜 그렇게 미안해 하나요? 죄책감은 모성애가 아닙니다. 훈육은 필요해요. 하지만 무서워지지 마세요. 아이가 참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생각. 어린아이답지 않았던 아이는 사실 아팠던 거예요. 다시 손을 내밀어야 하는 건 언제나 부모. 육아 앞에서 너무 비장해지지 마세요. 괜찮아요. 아이의 감정을 생각으로 받지 마세요. 아이에게 자기 신뢰감을 키워주려면 결국 부모와의 따뜻한 추억이 가장 중요합니다. 잘 키우고 싶은 생각이 너무 강해지면 그 안에 내 욕심이 있다는 겁니다. 오은영 박사님이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부모로서 자녀에게는 정말 해야 되는 그 역할이 있어요. 그게 바로 안전이에요. 생명과 같은 그런 안전함을 제공해 줘야 되는 거. 그리고 훈육을 해야 되는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 뭐, 예를 들어서 여기 책에서도 공부와 관련된 그런 사례가 나와요. 내가 너 공부하려고 이렇게 뼈 빠지게 생고생을 하는 것 네가 아니 모르니 이것부터 해가지고 여러 이제 말들이 나오는데 부모가 자녀와 싸우는 대상인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부모와 자녀와의 그 하위 체계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부모와 자녀, 부모는 자녀를 훈육해야 하고 보살피고 보호해주고 안전을 제공해주는 그런 역할인데 자녀와 싸우는 관계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싸워서 이겨서 뭐 하게요? 그래서 싸울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부모가 해야 될 역할을 충분히 제공을 해주면서 다시 손을 내밀어야 하는 건 언제나 부모라는 거예요. 자녀가 내가 마음에 들지 않고 내가 원하는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고 막 막대먹은 그런 말을 하거나 나한테 스트레스를 제공한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을 죄책감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바로 방향을 제시해 주라는 얘기예요. 그 방향 제시가 바로 훈육이라는 거예요. 그런 훈육을 제시해 주는 역할을 부모로서 충분히 하라는 겁니다. 그것도 이제 훈육을 제대로 하려면 부모로서의 그런 바로 서 있는 자존감, 이게 또 분명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녀에게 자기 신뢰감을 키워주려면 부모로서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그래야 자녀가 이제 기억하는 엄마가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 이런 기준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결국은 부모와의 따뜻한 추억, 이런 추억으로 이제 회복 탄력성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기억, 추억들로 힘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모의 현재 내 역할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는 걸로 하고, 마지막 챕터는 그래서 나예요. 다시 초점은 나로 오는 겁니다. 그리고 또다시 나. 고통이 시작되는 곳을 알았다면 행복이 오는 것도 알아야 해요. 모든 삶이 다 고통스럽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한 번 사는 인생이 굉장히 행복을 위한 건데, 그런 과정 중에서 내가 겪게 되는 그런 고통과, 아픔이 없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인정하는 거, 받아들이는 거. 오은영 박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나 자신을 알라라는 거예요.
I know. 그 다음 단계가 I understand예요. 나를 알고 난 이후에 나를 이해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가장 마지막 종착지가 I awareness예요. 그 awareness가 알아차림이라는 뜻인 거잖아요. 그래서 나를 알고 나를 이해하고 내가 어떤지를 알아차려야 내 역할의 기준을 충분히 제공할 수 있는 부모로서의 역할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일관되게 그렇게 강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나 스스로 나의 자존감은 100점 만점에 몇 점 정도 이렇게 부여할 수 있을까요? 음, 말하기 곤란하시면 채팅창에 있을까요? 그 로젠버그의 자존감 검사지는 10문항이에요. 간단하게 체크해 볼 수 있어서 내가 생각하는 자존감의 점수와 실제 객관적인 점수가 얼마나 다른지 한번 크로스 비교 체크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채팅창에다가 한번 올려드릴게요. 그리고 이 사례에서 거의 대부분이 버려질까봐 인정받지 못해서 그런 부분들이 다 정신과에서 말하는 제가 계속 강조했었을 거예요. 스키마라고. 그 스키마와 관련돼서도 이제 검사할 수 있는 검사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같이 다시 한번 드려볼 테니까 점검을 해보시고 나라는 사람이 왜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못해서 인정받으려고 그렇게 발악하며 내 자존심이 무너지는 것도 둘째치고 그렇게 안달복달했을까? 거기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릴 거는 자존감이랑 스키마 두 가지를 드릴게요. 제가 회복 탄력성 검사 결과 드렸었나요? 조윤미 선생님? 그거는 제가 검사 안 해봤어요. 안 해보셨어요? 네네. 아, 그러면 세 가지를 드려야겠네요. 권양시 선생님도 회복 탄력성 제가 말한 거 지금 세 가지 다 안 해보셨죠? 네, 안 해봤어요. 네, 그러면 한꺼번에 이렇게 세 가지를 다 다른 영역이니까 또 다른 영역이기도 하지만 하나로 해석이 가능한 이런 세 가지이니까 같이 해보시면 될 것 같고, 권양시 선생님은 이고그램이랑 오케이그램 검사를 해보셨잖아요. 네, 기- 결과 기억하시죠? 네네. 아, 네. 그러면 그 세 가지 채팅창에 동시에 올려드릴 테니까, 네, 검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1, 2, 3 전반적으로 거의 사례가 비슷한 사례들끼리만 모여서 소개를 해드렸어요. 조금 더 깊은 사례를 나눠봐도 좋을 것 같기는 한데, 읽어보시면서 나는 어떤 사례나 어떤 챕터에 대한 거에 공감을 받았었다. 내가 읽은 부분들 중에서는, 아, 이런 게 나하고 조금 적용이 됐다. 말씀해 주실 부분이 있으면 또 말씀해 주세요. 지금 딱히
말씀해 주실 부분이 없다라고 하면 이제 다음 시간 마지막 시간인데 이 마지막 시간에는 이 책 전체 한 권 중에서 어떤 사례에 대한 그런 깊이 있는 공감이 되었는지 한 구절이라도 꼭 소개를 해 주시면서 어, 본인의 견해를 공유해보는 그런 시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이 발표할 거 준비해 오세요. 맞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 느낀 거 서로 마무리하고 끝내겠습니다. 음, 음, 어렸을 때는 약간 신종적, 약간 그런 착한 딸 컴플렉스 그런 게 있어서 가능한 신종 잘 따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나이가 들고 지금에는 오히려 엄마랑 가끔 갈등도 표출이 되고 엄마 앞에서 좀 뭔가 다른 좀 내 생각을 얘기하면 근데 엄마가 되게 속상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더 음, 아픈 것 같기도 하고 더 아파할 때도 있고 해서 사실 그렇게 얘기하기 어려운데 그럼에도 제 생각을 얘기할 때가 좀 이제 그런 어렸을 때 하지 못했던 사춘기 반항적인 것들을 지금 조금씩 해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권위자에 대해서 전에는 무조건 그 권위에 따랐던 것 같은데 지금은 오히려 때로는 불평도 받고 불만도 받고 근데 그런 면이 또 마음이 좀 되게 편하진 불편하시죠? 않아요. 불편해요. 네. 요즘 음, 그런 과정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만큼 성장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해요. 과거에 표현하지 못했던 내재적으로 순종해야지만 그런 착한 컴플렉스라고 착한 딸이라고 얘기했던 그것도 하나의 스키마잖아요. 여기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내가 불편한 건 맞아요. 음, 그런 거에서 또 견뎌내고 이겨내고 이제 탈출을 해보는 훈련도 필요한데 지금이 그 과정인 것 같아요. 음, 네. 네, 좀 네, 열심히 또 잘 번영, 읽어보겠습니다. 네. 네. 충분히 읽어볼 시간이 없으셨죠? 음. 그 토닥토닥이었나? 네, 유튜브 제가 봤던 것도 한번 공유해 드릴게요. 네. 오늘 시간 어떠셨나요? 권영신 선생님? 오늘 다시 또 공부하면서, 어, 그, 제가 그 표현하는 거를 되게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데, 오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연습을 일단 적는 걸로 연습을 하고, 그 음, 다음에 거울 보고 연습하고, 그 음, 다음에 편한 사람한테 음, 만나서 얘기를 해보고, 이렇게, 어, 음. 점점 저를 좀 성장해 시켜 나가야 될 것 같아요. 네, 굉장히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주셨네요. 글로 적고, 거울 보고 연습하고, 실제 편한 사람한테 얘기해보고, 너무 좋습니다. 훌륭합니다. 하나를 알려드리면 열을 하시네요. 그래서 내가 조금 더 힘이 있고 자존감 있고 당당하게 나를 표현해보는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메시지 훈련하는 방법도 그런 매뉴얼이 있어요. 그래서 네, 거기에 대해서 막연하시면 거기에 대한 것도 제가 그 한 번 더 드려볼게요. 네, 그리고, 선생님, 그, 지난번에 네, 그, 중독 관련해서 올려주신 걸 네, 하셨는데, 네, 네. 그런 거를, 인터넷 게임 아니, 중독이었었죠. 인터넷 게임, 스마트폰 네네, 중독이어서, 스마트폰. 네, 그걸 어떻게 멈출 수 있는지, 벗어날 수 있는지, 네네, 네. 말씀해 주시니까 기억나요. 네,
그때그때 안 해드리면 또 잊어버리니까 오늘 자기 전에 다 예, 공유해드리고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해주셔서 감사해요. 자, 오늘도 이렇게 같이 모여서 오은영의 화해 책으로 두 번째 시간 이렇게 가지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감사합니다. 주무세요.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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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쉬세요. 네. 네.